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먼저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 이제 AMPN 글로벌 광고 컨설팅 본부 5팀의 정석호 마케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같은 팀의 이상민 마케터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몇 번 라이브를 진행을 했었는데 쇼핑 검색, 네이버 검색 광고와 이제 메타 그리고 또 여러 라이브를 진행을 했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쇼핑 검색 광고를 좀 이렇게 라이브로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대신 조금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금요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일바로 와주신 성띠님 감사합니다. 일단 우선은 너무 작은데 잠시만요. 오늘의 주제는 쇼핑 검색 광고의 처음부터 끝 약간 이런 식으로 주제를 준비해봤고요. 일단 저희가 쇼핑 검색 광고를 처음에 세팅한다고 하면은 처음에 이제 뭐 캠페인을 생성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룹을 생성하고 거기서 이제 소재를 등록하고 이제 뭐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세팅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개선이 이루어지는 이런 분석 그리고 개선 뭐 요 정도로 이제 광고가 보통 집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아무래도 소재 등록을 하면 이제 광고 네. 라이브가 되는 거고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네. 이제 그런 뭐 노출이나 클릭 같은 데이터를 좀 네. 분석을 하면서 맞아요. 이제 개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제 뭐 검색 광고와 같이 이제 그 입찰가를 조정할 수도 있고 네. 또 쇼핑 검색 광고 또 제외 키워드라고 따로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식으로 좀 만져주면서 네. 효율을 좀 개선하는 광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캠페인 생성부터 이제 개선까지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광고 효율이 개선될지 그리고 광고가 최적화가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캠페인을 생성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캠페인을 상품 단위로 구분을 해요. 사실 그거는 이제 그 관리를 하는 마케터나 네. 아니면 대표님들마다 네, 좀 보기 좀 편하시게 하시면 되는 거라서 맞아요. 이제 저도 사실 이제 그 상품이 좀 많은 경우는 네. 상품군으로 나눠서 세팅을 하긴 하거든요. 이제 이제 뭐 방금 말씀드린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캠페인 하나에 캠페인 하나에 상품 하나 이렇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뭐 캠페인 하나에 뭐 광고 그룹을 등록하고 그쵸. 소재에서 이제 상품을 막 3개, 막 10개 막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면은 그 상품에 대한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한 데이터를 한눈에 바라보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검색 광고라는 그 광고 시스템에 들어오면은 첫 화면에 보이는 부분은 이제 캠페인 단위의 데이터들이 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광고 그룹에서 여러 상품들을 등록을 해버렸다면은 그 특정 상품의 데이터를 보기까지는 어떤 캠페인을 클릭하고 또 광고 그룹을 클릭해서 거기에서 나눠져 있는 데이터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좀 그 여러 번의 클릭이 필요하니까 이제 캠페인을 저는 보통 상품 하나 단위로 구분을 해놔요. 이게 지금 캠페인 안에 그룹에서 상품을 네,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순간 헷갈려가지고. 네. 맞아요. 그룹의 상품 하나. 이게 보통 네. 일단 기본적으로 캠페인 안에 그룹이 있고 소재가 네. 있는데 그 소재 안에는 저희가 이제 뭐 저희 스마트 스토어나 자사몰에 있는 모든 상품을 등록을 할 수 있지만 방금 이제 상민 마케터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룹 하나에 상품을 하나 넣게 되면은 이제 여러 노출명을 가져갈 수가 있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A라고 하는 예를 들어 이제 그 A 상품이 있을 때 여기 이제 A 그룹 같은 경우는 메인 노출명을 가져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그룹은 그룹 안에 똑같은 소재를 넣는다는 전제하에요. 뭐 서브 상품명이 서브 노출명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 상품명이 낫겠다, 그렇죠? 이제 뭐 C라는 그룹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 그럼 시즌 뭐 시즌성 상품명?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래 보통 이제 그 소재 한 개당 그룹에는 한 개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제 이 그룹별대로 같은 소재를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똑같은 소재이지만 맞아요. 상품명, 그러니까 노출명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맞아요. 이런 네, 그죠. 네,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원래 조금 이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빨리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 광고 세팅을 이제 저희는 광고주분들의 그 계정을 받아볼 수가 있잖아요. 기존에 어떻게 광고를 진행했었나 이 부분들을 보면은 보통은 그냥 캠페인 하나 그리고 거기에 광고 그룹을 뭐 많아야 2개 정도 설정을 해놓고 이게 상품이 되게 많아요. 막 10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광고 그룹 단에 그 캠페인 하나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캠페인 하나에 이제 광고 그룹이 막 수십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캠페인 하나에는 사과라는 상품만 노출시키고 했더라면은 이제 이 사과에서 추출될 수 있는 키워드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쵸. 뭐 맛있는 사과일 수도 있고 좀 빨간 사과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초록 사과 우리의 상품과 맞다면은 이런 이런 특정 키워드들에서 이제 기존처럼 광고 그룹을 하나로 만약에 저희가 세팅을 했다면은 그 광고 그룹 하나에 맛있는 사과, 빨간 사과, 초록 사과의 모든 데이터가 집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키워드에서 효율이 좋았나 보려면은 이제 다차원 보고서를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데이터들이 광고 그룹에 한 번에 누적이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특정 A 그룹은 맛있는 사과만 노출될 수 있도록 그 외의 키워드는 모두 제외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B 그룹에는 이제 빨간 사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모두 제외.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사실 이 특정 키워드에 대한 데이터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고, 네, 가연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특정 키워드에서 이제 클릭률, 전환율 아니면은 뭐 어떤 성별에서 좀 효율이 좋았나, 연령대에서 효율이 좋았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한 번에 볼 수 있기도 하고,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의 광고 그룹에서 저희가 광고를 집행할 때는 이제 맛있는 사과가 광고가 효율이 좋을 수도 있고 빨간 사과는 효율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맛있는 사과에서 광고 효율이 좋으니까 이 키워드에서는 입찰가를 높여서 상승시키고 싶은데 순위를 그렇게 되면은 이 효율이 안 좋은 빨간 사과에서까지 순위가 상승하게 돼버리니까 효율 좋은 곳에서 입찰가를 올려도 결국엔 안 좋은 효율까지 따라오게 되니까 이게 광고 효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눈에 띄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각 그룹에서 각 키워드로 입찰가를 조정할 수 있어서 이 부분들이 키워드 입찰가 조정의 유연함이 매우 높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제 네. 이렇게 진행하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이걸 만약에 지금 맛있는 사과가 아니라 그냥 뭐 사과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A 그룹이 이제 메인 키워드 사과가 노출이 된다고 가정을 네. 하고 B 그룹에 이제 메인 키워드보단 좀 덜한 이런 이제 서브 키워드가 노출이 된다고 했을 때 메인과 서브 키워드 자체는 이제 입찰가가 다르기 때문에 네, 물론 쇼핑 검색 광고는 키워드에 따라서 입찰가가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저희가 A 그룹에는 사과라고 검색을 했을 때 노출을 시키고 B라는 그룹에는 사과를 노출 안 시키면은 네. 당연히 입찰가는 B가 더 쌀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좀 저희가 이제 쇼핑 검색에서도 입찰가를 좀 효율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좀 많이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광고 그룹을 이렇게 분류해서 세팅을 했을 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제 A 그룹에는 지금 현재 사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맛있는 사과가 실제로 만약에 노출되는 키워드가 여기에 들어있다. 그리고 B에는 좀 색감 있는 빨간 사과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쵸. 이럴 때 우리가 소재에서 그 상품명을 등록할 때 A 그룹에는 좀 맛있는 좀 어쩌고 저쩌고 사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 맛있는 사과가 더 돋보일 수 있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 B 그룹에는 이제 뭐 빨간 뭐 어쩌고 저쩌고 사과
이런 식으로 상품명을 광고 노출용으로 따로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빨간 사과라고 검색을 했을 때 그 빨간 어쩌고 저쩌고 좀 더 그게 강조된 상품명이 당연히 눈에 더 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릭률도 높일 수 있고 뭐 당연히 경쟁 상품으로 클릭될 부분을 저희가 가져오는 거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아무래도 이제 네. 상품이 그러니까 한 개의 상품을 네. 가지고 여러 가지 노출 그 명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검색수가 많은 키워드나 적은 키워드 모두 다 저희가 그 점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전략은 좀 기초적인 거면서도 좀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쇼핑 검색 전략인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집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좀 나누기 애매한 것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네. 되게 딱 나누어지는 그런 상품군들이 있고 아닌 네. 것도 있는데 맞아요. 사실 그거는 이제 그 직접 광고를 진행하고 관리하는 이제 뭐 마케터든 아니면 이제 뭐 거기 이제 인하우스 마케터든 네. 그런 분들의 역량이고 좀 그런 게 아닐까 싶죠. 네, 건우님께서 제외 키워드를 설정하는 기준 혹시 있으실까요? 이게 아마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클릭이 몇 번 받았을 때 이제 전환율이 몇 %나 되나 확인을 하고 이제 이 키워드는 좀 제외로 등록하는 게 좋겠다. 저 키워드는 좀 살리는 게 좋겠다. 약간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보통 이제 쇼핑 검색 광고를 요 전략으로 저는 운영을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메인 그 노출명만 노출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나머지 이제 B, C, D, E 그룹이 있을 때 거기에서 제가 노출을 원하는 키워드는 A에 노출이 안 될 수 있도록 제외 키워드를 설정을 하는 편이고 이거랑 반대로 만약에 이렇게 진행을 안 하고 아까 저희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한 그룹 안에 여러 가지 소재를 넣거나 그렇게 네. 진행을 할 경우에는 네. 이제 만약에 이제 광고비가 좀 너무 한정적이다, 많지가 않다. 네. 근데 메인 키워드의 노출을 좀 가져가기가 좀 힘들 것 같다. 그런 경우는 좀 입찰가가 좀 비싼,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할 법한 키워드를 묶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이든 뭐 2, 3일 단위든 이거는 뭐 광고를 운영하시는 분마다 좀 다르지만 그 기간에 따라서 이제 효율이 떨어지는 키워드가 있기 마련이기 네. 때문에 그런 키워드는 제외 키워드를 걸어주고 만약에 이제 한 2주 정도 제외 키워드를 걸었는데 요거에 대한 효율을 한번 측정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시 노출을 진행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내가 운영하고 세팅하는 그 이제 방향에 따라서 네. 제외 키워드는 좀 되게 많은 분들이 좀 다르게 활용을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백설기님께서 또 그룹 단에 제외 키워드를 넣는 거랑 이제 소재 단에 제외 키워드 넣는 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좀 대신,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저희가 이제 만약에 그룹 단에 넣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룹 안에 여러 소재가 있을 때 네, 그쵸. 그 여러 소재 전부 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A 그룹이 있는데 여 그룹 안에 5개의 소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요 A 그룹에서 제외 키워드를 설정하면 5개의 소재에 동일하게 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어 이제 내가 A 그룹에서 사과를 제외 키워드를 걸면은 요 5개의 소재에서는 전부 사과를 검색했을 때 광고 맞아요. 노출이 안 되는. 네. 근데 내가 요 5개의 소재를 별도로 좀 제외 키워드를 걸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소재단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소재단에서 제외 키워드를 설정하면 각각 적용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쇼핑 검색 광고는 이제 파워링크처럼 특정 키워드로 노출시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상품명과 이제 그 상품에 대한 카테고리를 통해서 이제 확장돼서 노출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키워드들이 노출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외 키워드라는 걸 사용하는데 그룹 단에서 70개 그리고 또 이 소재 단에서 70개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차피 이제 한 그룹에 한 가지 소재만 활용을 하는데 이제 그 소재 단에서 일단은 그 제외 키워드 설정을 하고 여기 70개 만약 꽉 차면은 그룹 단에서도 맞아요. 세팅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총 140개까지 제외 키워드를 등록할 수 있다. 근데 또 어떤 키워드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140개가 부족해요. 막 맞아요. 그런 거 계속 있어요.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더 등록을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지 않는 키워드들에 계속 노출이 되는데 이제 140개까지라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출이 되는 키워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전략적으로 좀 그거를 좀 잘 활용을 맞아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광고 그룹을 세팅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리고 제외 키워드를 설정하는 기준 이제 저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클릭 뭐 전환 이런 거를 보기보다는 저는 먼저 노출 수만 봐요. 그래서 그 노출 수를 토대로 이제 그 키워드를 한번 따로 빼내봐요. 이 광고 그룹으로 만약에 A 그룹에서 뭐 1번 그룹에서 A, B, C, D, E 뭐 이런 키워드들이 노출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A 키워드가 노출만 많아. 그러면은 그냥 한번 2번 그룹으로 따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A에서 제외하고. 아니 1번에서 제외하고. 이게 왜냐하면은 노출이 많다는 것 자체는 이 키워드 자체를 잘만 살리면은 정말 많은 매출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잘만 살리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 노출이 많은 키워드에 적합한 상품명으로 광고를 노출시켜봐요. 예를 들면은 1번 그룹에서는 뭐 1+1 캠핑 의자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었다면은 상품명을 1+1 캠핑 의자라고 설정을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실제 노출은 뭐 경량 캠핑 의자 이런 식으로도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상품명과 실제로 노출되는 키워드가 좀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2번 그룹으로 뽑아내는 거죠. 2번 그룹에서 상품명을 이제 초경량 뭐 1kg 캠핑 의자 이런 식으로 한번 상품명을 수정을 해본다는 거예요. 이제 노출수만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상품명을 수정했을 때는 조금 이제 클릭이 더 많아질 수 있다던가 그 중에서도 이제 전환이 발생할 수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저는 노출수만 높아도 한번 빼보는 편입니다. 그거는 이제 네, 좀 다른 맞아요. 것 같아요. 저는 네. 사실 노출 수에는 큰 의미를 안 두는 게 맞아요. 당연히 이제 노출이 안 되면 일단은 저희가 물건을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노출이 안 되는 이제 뭐 키워드도 그렇고 쇼핑 소재들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상품명의 변화를 준다든지 홍보 문구의 변화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진행하게 하지만 맞아요. 이제 제외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누구는 이제 클릭 수에만 초점을 맞추시는 맞아요. 분들도 계시고 상민 마케터님처럼 노출 수에 맞추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네. 어차피 이거 광고는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정답은 없는 거고 제가 뭐 어떤 A라는 업종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B라는 업종을 똑같이 접목을 시켰을 때 둘 다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업종이나 그 업체마다의 이게 좀 잘 맞는 거 맞아요. 그걸 좀 찾아가면서 진행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목적이나 좀 목표에 따라 광고 방향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명확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목표가. 맞아요. 왜냐하면은 좀 노출을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사실 입찰가가 좀 낮은 키워드라면은 효율이 안 좋아도 막 굳이 제외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쵸. 노출이 목적이라면은 그때는 이제 제외 키워드를 또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표와 그 목적이 되게 중요하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데이터 활용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제 저희가 광고를 집행하다 보면 당연히 클릭과 뭐 이런 전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쌓이잖아요. 네, 용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데이터가 많이 쌓이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어떻게 더 광고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 이 부분들까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걸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쇼핑 검색 광고에서 그 소재 부분에서 타겟 탭을 클릭하면은 성별과 연령대 그리고 시간대의 데이터까지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부분들을 활용하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그룹에 이제 클릭이 뭐 한 A 그룹에 클릭 한 뭐 100개 정도가 쌓였어. 네, 맞습니다. 네이버 맞습니다. A 그룹에 이제 어떤 이제 키워드로 클릭이 많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게 100개가 됐다 하면은 이제 데이터를 살펴보는 거예요. 성별. 어떤 성별에서 이제 클릭이 많이 일어났나. 이게 만약에 남자 80 그리고 여자 20인데 이게 이제 광고 수익률까지 이게 나타나잖아요. 남자는 만약에 뭐 250%다 광고 수익률이. 근데 여자는 뭐 500%다 하면은 이 가중치를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 그룹단에서는 1,000원의 입찰가를 설정을 해놨는데 나는 여자한테 광고 효율이 좋으니까 좀 여자한테는 좀 높은 입찰가로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이제 여자에다가 입찰가를 110으로 높여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자 성별한테는 입찰가가 1,100원으로 적용되니까 조금 효율이 좋은 성별에 좀 더 높은 순위에 노출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이제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저는 질문을 받거든요. 연령대에서 이제 클릭을 충분히 받았는데 광고 효율이 낮아. 근데 왜 광고를 안 끄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특정 나이대에서. 예를 들어 30에서 40대에서 클릭 100 근데 전환 0 이렇게 전환 0까지는 아니고 뭐 3개 발생했다 치면 한 3% 정도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광고 효율이 낮을 수도 있는데 왜 안 끄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이게 데이터를 더 많은 데이터를 봐야 돼요. 이게 다차원 보고서를 들어가면은 이제 직접 전환율 그리고 간접 전환율이라는 데이터까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먼저 직접 전환율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은 직접 전환율은 30분 클릭 후에 30분 내에 결제가 이루어진 이 전환을 이제 직접 전환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직접 전환율이 낮다라는 거는 좀 몇 시간 전 또는 며칠 전에 클릭을 해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특정 시간대에서 그 시간대의 광고를 노출을 제한시키는 거는 이제 다른 부분에서 광고 효율이 오히려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 전환율과 간접 전환율 이런 부분들까지 살펴보면서 이제 광고를 오프하거나 아니면은 가중치를 조정하는 게 좋을 수 있다라고 이제 조금 데이터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죠, 요거는. 그렇죠. 네. 이제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금은 되게 그냥 가볍게 얘기한 것 같지만 이제 실제 데이터를 보고 운영을 할 때는 되게 또 더 디테일하게 움직이긴 하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네, 클릭 수를 딱 몇 가지 기준을 잡아놓고 그 클릭 수에서 전환이 안 발생하면은 얘는 가중치 하향. 그리고 또 뭐 그 클릭 수 내에서 좀 광고 수익률이 매우 높다 하면은 그때는 가중치 상향.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기준을 잘 잡고 움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광고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요. 왜냐하면 비용이 누수되는 부분이 잡아지고 있으니까 가중치를 조절함으로써.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광고를 집행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은 귀찮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걸 알아도 잘 안 해요. 네.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린 그 이제 네. 그룹이랑 소재 나누는 네. 작업도 네. 사실 한번 해놓으면 엄청 편한데 맞아요. 그 처음 과정이 많이 힘들어요. 맞아요. 이게 좀 만약에 좀 음. 물건이 좀 많고 그런 업체들 같은 네. 경우 좀 많이 힘들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는
키워드를 결국 발굴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단순히 아까 네. 저희가 좀뭐 맛있는 사과, 빨간 사과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음. 이 사과라고 해도 적어도 이제 그룹을 진짜 여러 개를 해놔야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사실 그 부분에 그 노출 키워드를 좀 발굴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다. 맞아요. 이게 또 이제 사업을 하시는 그 대표님들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조금 그쵸. 소규모의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근데 그때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은 사실상 사업이 아니라 그냥 마케팅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맞아요. 이제 이렇게 관리하기가 힘든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저희는 뭐 비용을 따로 받지 않고 공식 대행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맡겨주시는 그런 광고주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네, 되게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가 되게 이제 좀 네, 접근하기도 되게 좀 간편하고 맞아요. 처음에 이제 이제 전체적인 그 프로세스만 알면은 진행하기 좀 되게 쉬운데 맞아요. 생각보다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좀 머리가 좀 많이 아픈 매체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광고주분들의 계정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저희가. 근데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 관리가 막 점심이 지나서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관리할 게 되게 많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좀 능숙한데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고, 이제 많이 해보지 않은 대표님들이라면은 관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내부에 마케터가 따로 없다면은 그럴 때는 이제 뭐 저희가 아니라 다른 대행사여도 한번 맡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한번 정리 한번 해주세요. 네. 어차피 저희가 이제 벌써 30분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를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캠페인을 생성할 때 보통은 하나의 캠페인에 막 여러 상품들을 너무 많이 넣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렇게 하면은 이제 데이터를 보기가 어렵다 해서 이제 그룹 내에는 좀 한두 개의 많아봐야 두 개. 근데 대부분 저는 한 상품만 넣기는 해요. 한 상품만 넣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상품에 대한 데이터를 조금 한눈에 보기가 쉽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별 또는 연령대 아니면 시간대 부분에 가중치 설정해서 조금 광고비 누수를 많이 막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관리를 하게 되면은 광고 효율이 아무래도 기존에 집행하던 것보다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좀 네. 갑자기 생각나는 네. 말인데 이거를 저희가 이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네, 그냥 기본적으로 해보시고 맞아요. 요거를 또 따로 해보신 다음에 비교를 하면은 분명히 차이는 있을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제 왜냐면은 처음에 기존에 집행할 때는 뭐 여성과 남성의 광고 수익률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집행하던 부분에서 이제 효율이 안 좋은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끄는 거가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전체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그렇게까지는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 저희는 네. 이제 이거를 다 해보고 데이터를 뽑아봤기 때문에 맞아요. 요런 거를 저희가 네. 직접 몸소 겪어서 직접 제안을 드리는 거고, 아마 직접 해보시면은 확실하게 그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네. 더 낫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이렇게 관리했을 때 또 이제 당연히 전환율도 높아질 거고 수익률이 높아질 거고 클릭률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되니까 이제 품질 지수에도 상승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 맞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 내용을 일단은 가볍게, 오늘은 금요일이다 보니까 조금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뭐 바빠서 이런 게 아니라 금요일에 이제 이 시간대에는 사실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잘 네. 들어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짧게 조금 중요한 부분만 내용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고 아니면은 이제 한 1, 2분만 지켜보다가 저희가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님 안녕하세요. 이제 라이브 방송이 끝나가는 시점에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하네요. 네. 네.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어차피. 저는 실제로 네.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해서 품질 지수도 좀 개선된 사례가 좀 많긴 해요. 네. 인수님이 네, 질문 안녕하세요. 주셨네요. 아무래도 직접 전환이 높은 게 조회수가 있는데 또 간접 전환이 높다고 꼭 나쁜 것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수익률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우리 상품이 직접 전환율이 되게 높아, 아니 광고 수익률이 되게 높아. 근데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직접 전환율은 조금 낮아. 그러면은 우리 상품을 들어왔다가 이탈을 했지만 나중에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품에 대한 어떻게 가치가 증명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직접 전환율이 높은 게 좋다. 이 높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뭐 상세 페이지 상단에 지금 즉시 구매할 때 조금 어떤 혜택을 준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죠. 아, 정황님이 네. 굉장히 아쉬워하시네요. 네. 일찍 들어오시지, 그렇죠? 이 라이브 어차피 맞아요. 다시 시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더 질문이 없으면은 오늘은 좀 일찍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